소개를 제가 작년에 창원에서 있었던 세계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 통역을 하면서 그 서울 스태프들이 아마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강의 준비를 처음 해봤고, 그리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자리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그냥 졸음이나 안 오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Volunteering is Loving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세계 자원봉사자 대회를 참석하면서 주재 강사로 오셨던 그 법률주민 자원봉사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겁니다. 인도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역 일을 해오셨던 분이죠. 그분의 자원봉사에 대한 주장은 4시간간 내 돈을 온전히 드리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원봉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 가족을 대할 때는 공자라고 하지 않지 않냐고. 저는 애가 셋입니다. 좀 굉장히 젊은 거라도 고등학생, 중학생 때 애가 셋이고 아들, 딸입니다. 우리 딸내미는 또 집안에서 여실히 귀한 데가 뭐 미모보다는 희소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인데, 애들을 보면은 이제 뭐 대학생이고 군대 갈 때 되고 뭐 애는 또 고등학교 하면 기숙사갈 거라고 만나기가 좀 힘든데, 자식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할 때 부인은 뭐 이런 거를 이용하니까 피하고, 자식 사랑하는 경우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무엇도 봉사한다는 표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것이 봉사한다는 표현 안 쓰지 않습니까? 물론 봉사하는 분도 계시죠. 그 법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사는 사랑이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듯이 하는 것이 봉사다. 그것이 그냥 대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대가를 원치 않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봉사자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강연을 들으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자원봉사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진 이유는, 외국 가서 공부를 한다고 결혼 자금을 짊어지고 가자마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문화적인 적응을 해가야만 했고, 박사과정을 시작을 하기로 어렵게 결정을 했더니 IMF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내하고 일을 2개씩 하면서 서양 낯선 문화 속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셋을 낳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외국 생활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던 것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문화와 모든 것을 적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그 주류, 북미 땅에 살아가면서 저한테 잘해주는 미국 캐나다 분을 만나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렇지 않고 저의 인종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언어적인 액센트 때문에 저를 대하는 분들을 보면은 좀 아픈 마음이 들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제 귀국을 하고 경상도에 산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현상 제가. 그러면서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특별히 이 해운대하고는 다르게 김해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은 결혼 이민자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갔는데, 울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엉뚱하게. 외국인들이 모이고 있는데 와가지고 문화, 언어 교육을 영어로 해주지 않겠냐고. 필리핀 분들하고 영어권 분들이 많아서요. 그 부탁을 받고요. 제가 왕복으로 그때 언양에서 차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갔다 오려면 왕복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렸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울산을 제가 만 3년을 갔습니다. 매 주말. 가서 만나면서 2년이 지나니까 사람들 눈동자와 사람들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 투자 기간이 2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갖고 하면서 뭐 일은 별건 없었습니다. 만났던 착한 청년 중에 한 청년은 제가 발견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이지만 나보다 못한 환경이 아니라 참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는데, 제가 만났던 한 네팔 청년은 20대 중반에 여러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이 필요한 네팔 아이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온 겁니다. 자기가 썼던 몇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혀 네팔로 송금을 합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면서 느꼈던 기쁨, 또 정말 착한 필리핀 친구였는데 저는 한국 사람 중에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업주가 임금 문제, 체도를 하고 아이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내나 세계에서 우리 농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국내에서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쁨도 많았습니다. 모임 시간 한 1시간 전에 젊은 부인과 나이든 한국 분이 같이 오는 분이 나갔습니다. 한 가정에. 왜 그러냐면은 남편분은 한국말, 영어를 잘 못하시고 부인은 한국말을 못하거든요. 10대 말에 시집을 와서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해도 소통이 안 되니까 모임 1시간 전에 오셨고 제가 부부싸움을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저럴하게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전달하고 남편하고, 게다가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그 착한 거짓말을 좀 섞어가지고 최대한. 근데 그 가정이 2년 3년 지나면서 아이 하나 낳고 둘 낳고 행복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 그 강한 경상도 남자가 이 어린 신부에게 꽉 잡혀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쁨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학교 일 때문에 제가 이제 전국으로 교회 교수로 있다 보니까 목표가 한 3년 만에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마음은 자꾸 글로 가고요. 그러던 중에 저희 김해시에서 그 통역봉사단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2년 앞서서. 그래서 이것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내 그냥 주관한 언어적인 재능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을 내가 도와준다면 다른 건 대가 받고 내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건 내가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통역봉사단을 그때부터 해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직함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가가지고 끝나면 이제 밥 사는 일이나 어디 놀러 가면은 좀 있는 남은 용돈, 부인 몰래 남겨둔 용돈 지원해가지고 식사 후원 같은 거 하는 게 다인데 아마 돈 때문에 이걸 시키신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전에 온전한 영역이거든요. 밥 먹고 자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셔가지고 어쨌든 뭐 잘 참석은 못하지만은 이 명칭으로 그냥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냥 자원봉사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내가 뭘 여기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연락 주시면 보고 시간이 되고 제가 가고 싶으면 가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원봉사자로서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것도 자원봉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연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특별한 분입니다. 제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를 자원봉사와 관련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눌러주십니까? 저는 자원봉사는요, 저에게 이런 창문과 같았습니다. 안경과 같고. 이 창문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가족을 사랑하고 애들하고 어디 갈 때요. 저는 애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막 타가지고 데리러 가고 그러거든요. 바빠도요. 시간을 주거든요. 자원봉사할 때도요. 저는 자원봉사 경우에는 제가 한 3박 4일을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갔었습니다. 막 이것저것 다 웃음소리 제껴보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시간을 주는 거는 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시간이 다 차면은 죽지 않습니까? 사람 가족하고 시간 보내는 거, 자원봉사하는 거, 아주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첫
학교에 남의 눈 의식하면서 이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가족 살아가고 하다니까 자원봉사도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내 생명을 주는 거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원봉사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거는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자원봉사의 가장 그 강점이죠. 어떤 의무감도 없이. 그리고 이 자원봉사는 저는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김해시에도 통역봉사단이 있습니다. 통역봉사단은 2009년에 가을, 여름부터 준비해서 만들어져가지고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발표하셨던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회를 모이고,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회가 모이는데, 제가 오늘 여기 간다고 그랬더니요. 다들 하는 이야기가, 해운대는 너무 좋겠다. 행사도 그렇게 많고, 그러니 자원봉사비가 얼마나 많을까. 가서 꼭 담당자분에게 말씀드려요. 인력 부족하면 우리 지금 데려가자. 그렇습니다. 원래 모여갖고 같이 얘기 나누고, 주중 모임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고, 아까 발표하셨던 내용하고 저희도 흡사하고 거의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저희는 좀 더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약자층, 이주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 등 사회의 사각지역에 있는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형태는 같지만은 필요한 분들에게 좀 다가가죠. 어제 중요한 주제로 가장 시간을 많이 썼던 것은 도미니카에서 어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번 가을에 중1로 편입을 하고 싶은데 한국말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지원이 필요한데 이 아이를 어떻게 지원을 할까가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한 아이에 관한 거예요. 얘는 주 언어는 스페니쉬고 영어를 조금 하고 한국말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자 중에서 여성 2분이, 3분이 투입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이틀씩 맡아서 아이를 데리고 언어 교육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저희 큰애도 그 부종의 스페니쉬가 얘 또 자원봉사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금요일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 관계로 가서 처럼 놀아만 들어가. 얘가 왜 길거리에서 한국 중고등학생 담배를 피우는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형처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최대 어제 논의 주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자원봉사에 한 열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런 주제를 다뤘고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가 사실 특별히 저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김해시에서요. 대륙나눔 축제를 합니다. 모든 자원봉사기관들이 다 모이죠. 그래서 저희 통역봉사단도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하는 일은 이런 언어 통역봉사하는 활동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갖도록. 2011년도에는 각 언어별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였고 동화 읽어주는 겁니다. 애들한테 찾아오면은 미래의 자원봉사자들을 포섭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각 문화권별로 이런 무용 같은 것도 연습해갖고 가가지고 보여주고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아이들에게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퀴즈를 만들어서 퀴즈를 맞추면 사탕도 주고 선물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이런 통역봉사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지역 아이들에게 알려서 미래 다음 세대 우리 봉사단들을 이제 꾸릴 준비들을 좀 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도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많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도 갖고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자원봉사자로서의 경험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영어권 통역봉사자다 보니까 영어 썼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닥치면 제 일의 우선순위를 전하는데 이런 기준을 세우거든요. 이 일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일이다.
나한테 필요 없는 일을 내 일을 내자고 얼굴 한번 비치자고 하고 싶지 않거든요. 바쁜 세상 아닙니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일인가가 최우선 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인가. 다음번에 가서도 해도 되고 또 나중에 해도 되는데 꼭 지금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는 일을 내가 했는가 아닌가. 이제 꼭 내가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필요한 일인지 지금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지가 제가 자원봉사를 결정하는 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걸로 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일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가 내 인생에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 모친도 모시고 있고 부인과 아이들 셋 키우고 뭐 하는 일도 여러 가지가 복잡다단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 지역에 있는 역사 교육을 제가 따로 할 일이 없는데 통역봉사단을 하니까요, 다른 분들을 저희 지역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 역사에 대한 이해나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택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학예사라든지 해설사라든지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지역에 살고 우리 지역의 역사를 내가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와이프하고 같이 산책하는 길,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길, 모든 것이 이 역사 공부를 하고 나니까 다 역사가 있더라고요. 추로 부인이 어떻게 들어왔고, 배가 옛날에는 인도에서 어떤 무역풍을 타고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도 알게 되니까 길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평범하게 걷고 있는 길인데 몇 천 년 전 언젠가는 진짜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더라고요. 그런 배움들을 갖게 되면서 뺑글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바꾸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질주하고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꼭 사이드 미러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좀 더 앞으로 좀 더 달려가고 김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내가 뿌리 내려서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데 있었던 일들을 뒤로 돌아보는 것은 이 지역에서 내가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엄청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통역봉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내 인생의 뒤를 바라보면서 내 삶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꼭 이런 말 써있잖아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진짜더라고요. 역사 탐방을 하면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한테 주는, 그 지역에 살면서 주는 저희들한테 주는데 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해운대 지역 역사 탐방하시면요, 그게 그날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친척, 방문하는 분들, 여러분의 통역봉사를 위해서 충분히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듣는 분들은요, 그거 참여 못합니다. 역사 탐방 가서 발품을 팔았던 분들만이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서툰 영어, 일어, 중국어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외워서 얘기하는 언어는 힘든데요, 느낌으로 와 있는 것을 단어로 표현할 때는 훨씬 쉽게 전달이 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통역봉사단은 그냥 통역하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에도 발품을 팔아야만 거기서 통역봉사를 위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저는 그 경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관광 명소들, 뭐 해운대는 예외가 아니겠죠. 뭐 저희가 뭐 동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야 뭐 대한민국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광지들을 다니면서 관광지에 있는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거죠. 가가지고 여기 달맞이 언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달맞이에 얽힌 스토리를 여러분이 갖고 느끼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광자원들로서 그런 스토리라인들을 나름대로 구성하면요, 통역봉사하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막상 뭐를 얘기할까라고 종이에다 적으면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버벅거리기가 일수인데요, 가서 느끼고 스토리를 기억하게 되면요, 만나게 되면요, 얘기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쓰는 단어 숫자 많지 않거든요. 고급 단어, GRE에 나오고 코프에 나온 단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된 사람이고, 단지 그것을 프레젠테이션 해낼 수 있는 그릇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느꼈습니다. 억양이요? 유럽 사람들 액센트, 영어 액센트 엉망인데도 다 전달하는데요, 뭐. 중국 분들 영어하면 목소리 크니까 엔토네이션이 되니까 다 전달되는데요, 뭐. 우리만 발음 신경 쓰다가 오물오물 하다가 문법 하다가 끝나죠. 저는 그런 부끄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고 발품을 팔면 통역공사는 된다라는 생각,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행사를 하면서 특별히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됐었습니다. 그냥 문화관광이나 일반 통역도 있었지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같은 데서 그 협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외국의 유럽에 VIP 해외 많이 들여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물건을 사러. 그럼 그분들한테 그냥 비즈니스 타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한옥문화체험관이나 이런 데 데려가가지고요. 저희가 같이 놉니다. 같이 행사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식사할 때 가서 껴서 발탄 설명도 해주고 뭐 옷 입는 것도 시연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무슨 아쟁이나 무슨 국악 악기들 사물놀이 이렇게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통역하고 소개하면서요. 저희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한 5, 6년 살았던 지역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었는데요. 구경을 하면 서울 사람들이 유람선이나 남산 못 가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타지역분들이 주로 가요. 또 샌프란시스코 살면서요. 이사 가기 한 일주일 전에야 후배 소개로 관광을 한번 했습니다. 무서워서.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요. 미리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지역의 명소와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통공사단은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까 하셨던 여러분의 탐방이나 이런데요. 그냥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걸 하셔야만 통역공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 특별히요, 이 통역공사라는 것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배움이나 나름대로 어떤 공헌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모이는 분들이 너무 다양해요. 7, 80대부터요, 어린아이 때 10대 초반부터 연령층이 다양하고, 남녀 다양하고, 저희는 특별히 결혼 이민자, 외국인 여성분들도 참여를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인종적으로 문화, 연령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 경험도 다 다르세요. 종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벤치 앉아서 보는 그런 건데,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다 보면요. 다른 데 가면은 학력을 기준으로, 무슨 배경을 기준으로, 무슨 종교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교주인 걸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왜냐면 그건 저의 자유공간이니까. 저의 다른 얼굴 때문에 사전평가받기가 싫었거든요. 나오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잘난척하러 나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럼 나와가지고 다른 분들을 보면서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그냥 어린아이한테도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6살짜리 말씀하셨던 그 아이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들, 또 어르신들이 사회적인 경험. 어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춤이 있죠. 일본 여성들이 춤이 일본 자원봉사자가, 일본 여성입니다. 결혼입니다. 이 춤이 이러고 저러고 조금 설명 하나 내켰거든요. 한 70대가 조금 넘으신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우리 자원봉사자께서 일본에 오래 사셨거든요. 이 춤은 이러저러해서 유래가 어떻고 이런 단어 저런 단어가 엮여져서 나온 춤이다라고 했더니 일본 결혼이민자분이 놀라져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한번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모로 판단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보다도 깊은 내공을 지닌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다. 세상은요, 배울 수 있는 건 특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나는 내 가족, 내 일터가 아닌 정말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분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인생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자원봉사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금 해야 되는 거. 이것저것 바쁘고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쁜데 자원봉사를 미루지 않고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 스위스 시계 아닙니까? 스위스는 시계로 가장 유명하죠. 스위스 시계는 정말 지금도 가장 유명한 시계고, 스위스라고 써있으면 일단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고, 남자들은 뭐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타의 넓이가 넓어졌다 줄어졌다, 단추가 2개였다 하나였다, 그 외에는 뭐 가방하고 시계죠. 시계도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스위스 시계와 관련돼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는 시계 가문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시계에 대한 논의들을 정기적으로 하죠. 수백 년 전부터. 그래서 이 시계를 우리가 다음 시계 시대, 다음 차세대 주력을 이제 정하는 시계였는데, 개발팀에서는 전통적인 스위스의 아날로그 스타일의 시계를 모델로 내놨고, 다른 쪽에서는 최근에 유행하는 디지털 형식의 시계를 모델로서 개발팀에서 둘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회사들이 논의를 한 끝에 스위스의 차세대 시계 기종을 아날로그 전통식으로 고집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시계 시장은 일본의 카시오나 소니 등을 비롯한 디지털 시계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 번의 결정이요. 그 스위스 시계업자들이 봤을 때 시계 같지 않은 시계라고 해서 무시했던 디지털 시계로 인해서 스위스 시계 산업에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겁니다. 스위스 시계업자들은 지금은 이 시계가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결정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고요. 패러다임 시프트 된다. 내가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다른 영역으로 내가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내 인생의 패러다임, 내 일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 있는데요. A라고 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A라고 하는 시점은요, 모두가 다 그 트렌드로 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자원봉사 좋다 했더니요, 다들 자원봉사가 트렌드가 되는 시점에 내가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이미 늦죠. 비즈니스도요. 뭐가 장사가 잘 된다, 커피숍이다, 다 커피숍 오픈했다, 망하는 길이죠. A라는 지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검증된 지점. 두 번째로, 검증돼 나아가는 지점도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검증이 시작된 굉장히 조금 리스키하죠.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위험부담은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원봉사가 시작하는 시점은 저는 가장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득도 보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증된 평가도 없을 때가 이 자원봉사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원봉사를 우리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가도 없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원봉사이고, 그때 세계 자원봉사자 대회를 갔을 때 다 자원봉사자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환경 문제든지 모든 문제에 걸쳐가지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시작하게 되면요, 위험 부담이 있어요. 남들이 이해를 못해줍니다. 사업이나 하지, 집에 있지, 뭐 하지, 자원봉사는 무슨 자원봉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D라고 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선구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D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왜냐? 실패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했던 일을 안 따라올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하나 줄여주니까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공하면은 그 길을 따라서 남들도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남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빨라 보이기는 하지만 이때가 때다.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이 조금 어려워도 여기 한번 투자하자라고 했을 때 자원봉사의 가치와 나에게 주는 그 선물이요, 굉장히 큰 걸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고민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취지하고 찬스가 주역시 한자 차이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작게 일으키고요. 자원봉사는요, 절대로 우리 여기 스텝 대장님이나 우리 김 선생님이나 연락 주셔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연락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따라오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하나 배운 건 뭐냐면, 사회 조직이나 학교는 누구의 연락을 받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원봉사 조직은요, 내 시간과 내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원들이나 이분들이 연락드리기가 어려우세요. 사실 마음 부담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지사항이나 행사들을 보면 내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자원봉사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내성적이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내 스스로 자원하는 변화를, 봉사가 아니라 자원봉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요, 그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찬스가 돼요. 그 시너지 효과는
모릅니다. 김해 그 경남 도민인 제가 이 광역시의 이 대한민국 그 해운대까지 와서 강의할 줄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회장님, 그죠? 이런 변화도 생긴다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 해운대를 한번 쫙 봤거든요. 뭐 자주 오기도 하지만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런 정도의 행사와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행사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탁을 한 겁니다. 필요하면 불러달라는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우리 이분들. 여러분은요, 정말 자원봉사에 많은 기회가 있는 천국에 살고 계셔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사회적인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자원봉사가 정말 의미 있는 봉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조건을 가진 곳에서 최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오늘 느껴서 다른 데서 보니까 여러분이 부럽더라고요. 솔직하게.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습니다. Now or never. 살면서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기회가 어디서 찾아오시면 지금 하지 않으면 결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인생 뒤돌아보시면 그렇죠. 저는 자원봉사가 그렇죠. 만약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결정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하지, 그 결정 나중에 돈이 되면 하지, 애를 조금 크면 하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자원봉사라고 했습니다. 뭐가 풍족해가지고 남봉사하는 분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특별히 자원봉사는요, 권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는요, 내 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임원이든 행정적으로 드는 비용은 최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비나 모든 자원봉사를 위한 후원은요, 철저하게 자원봉사를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요, 돈 벌러 가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시간의 대가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는요, 내 돈 드리면 내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의 대가를 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로 간다면 내 시간 쓰고 내 돈 쓰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만약에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죄송한데 이런 표현이 너무 감정적이어서. 하지만 자원봉사는 내 시간, 내 돈 드리는 거죠. 이건 다 자원봉사의 바람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남이가 다른 사람이 해도 될 텐데 왜 내가 해야 되는가? 그렇죠?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사람도 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저는 왜 내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쪽으로 돈 벌면서 좋은 일 하면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데 저희는 그 가야문화축제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행사죠. 가야문화축제가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봉사활동, 통역봉사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 문화축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사한 것이 있겠죠. 이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제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는 자원봉사입니다. 모자이크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색깔의 다양한 물건들이 함께 모여서 그림을 형성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도 저희 통역자원봉사단에 제가 교수인 걸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면은 여러분도 어떤 일 하세요? 모래축전 갔을 때? 안 세진 않아주죠. 길거리 가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냥 지나가고 꾸준히 나눠주죠. 한 3시간 지나면 다리 아파오고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저 그거 하거든요. 모자 쓰고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요. 교수라는 직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시는 분에게 제가 자원봉사자로서 5시간 제 역할이 주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제가 하나의 작은 조각이 되고 그 조각이 모이면 어떤 분은 식사 준비하고 어떤 분은 운영진으로서 또 마이크 잡고 안내도 하고 근데 이게 다 모자이크거든요. 그게 김현식 통역봉사단 자원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에는요 큰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는 일만 하면 그게 자원봉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원봉사는 모자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대신 그 모자이크가 빠지게 되면 작은 거라도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 특별히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청년이 있는데 제 아들입니다. 예죠.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초성권 때문에. 저는 자원봉사를 하는 또 이유가 뭐냐면요. 가족들 때문에.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또 좋은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하는 이유 중에요. 가장 사심 넘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제 아이를 위한 거예요. 아빠가 나가서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구나. 아빠가 어디 나가서 돈 되는 일, 혹은 이름 알리는 일, 명예를 위한 일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통과제고 자원봉사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나하고 같이 5시간 동안 서서 안내지 나눠주면서 똑같은 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짤막한 쉬운 영어로 반복해서 다시 5시간 동안 하는 아빠가 있구나.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합니다. 가장 사심 섞인 이유가 있다면 이겁니다. 아이들이 보고, 어제 있는 그 스페니쉬를 하는 아이도 제가 아이한테 부탁했더니 금요일날 제가 봉사를 하겠다고. 얘가 부정으로 스페니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의 모습을 아이들, 그러니까 또 아내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저 어머니, 모친이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사랑하는 주변의 누군가에게 내가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내 돈과 내 시간 들여서 남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자긍심을 느끼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 중에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중심을 또 차지하기도 합니다. 얘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 경우에는 보면요, 우리들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그 에너지는 좀 남다릅니다. 이게 창원에서 있었던 세계 자원봉사자 대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 통역으로 이제 그 영어 전문 통역하면서 영어 한마디 안 한 채 제가 했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지 모르지만 기대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저희 김효지역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저희가 해커하우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지에 있는 상간 마을이나 어려운 마을에 들어가서 리모델링 해주고 봉사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해운대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이 잘 되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지역에서 열리는 해외 자원봉사자 대회에 해운대가 프로포절 같은 걸 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발표하고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오지마을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발표를 제가 통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대표로 하고 폐회식 때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제 인사의 첫 말이 이거였거든요. 아닙니다. 그 전이요. 제 인사의 첫 말이 뭐였냐면 We are volunteers. 였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냥 발표를 그냥 그렇게 했는데 모였던 한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요, 박수를 너무나 오랜 기간 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원봉사자라고 한마디 고속에는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의 단어 속에는요, 누구는 느낄 수 없는 자긍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남 눈치도 봐도 되지만 남 눈치도 보고 그래야 되고 자원봉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베스트를 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열매도 굉장히 다르고, 특별히 보통 행사들을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가장 첫인상입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The first impression is the last impression. 첫인상이 끝인상이다. 잔인한 축단이기도 하지만 한편 저희들 통역봉사자들 여러분 센터십이든 어디든 행사했을 때요,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첫인상입니다. 그 첫인상은 해운대에 대한 마지막 인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인상을 하기 위해 가고 그 행사 중에서도요, 저희가
오전, 오후부터 해가지고 자체적인 교육활동, 하나의 자원봉사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요. 이런 교육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첫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꼭 그런 어떤 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첫인상이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지만 또 제가 했던 일이 보면은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걸 보면서 자원봉사자는 그 안에 다양성도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자원봉사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어디서 사회적으로 뭘 하든 한 달에 연봉 얼마를 하고 연봉이 얼마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원봉사 청바지 입고 같은 자켓 입고 자원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하는 그것이요. 연령 차이를 완전히 뛰어넘고 좋아하는 언어 차이를 완전히 뛰어넘고 신분 차이를 완전히 뛰어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공통점을 가지고 모였을 때요. 정말 이 봉사 기간이 끝나고 얼마나 큰 희열들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자리에 남이 와 있다고 하는 생각조차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일을 지금 해야 된다고 시작하면 그건 남의 몫이 아니라 자원봉사만큼은 내가 적극적으로 자원해야 되는 그런 봉사라는 것을 자원봉사 하면서 특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자긍심입니다. 자긍심은 다른 데서 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팀장이거든요. 제 아들뻘입니다. 지금 학생이고요. 팀장이 지금 저한테 인증서 주는 겁니다. 뭐 공사 시간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제가 박사학위 아무 상관없이 제가 몇 개 한 데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증명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큼 제가 완전히 3박 4일 동안 어떻게 찍을지 알아먹었거든요. 그냥. 가장 자랑스러운 인증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일상 삶의 일보다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자원봉사였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자원봉사를 위해서 모였지만은 조직이 생기고 만남이 생기거든요. 부담 주지 마세요. 자원봉사는요. 자원에서 해야 돼요. 어떤 조직적인 부담도 저는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요.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떤 조직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이견도 생길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주제 넘은 부탁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만나다 보면 임원분들이든 자원봉사의 핵심이 되는 분들이든요. 지도자가 아니라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은 서빙입니다. 룰링이 아니라. 리더십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 조직에서 잘못된 리더십이 나오게 되면은 자원봉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합니다. 다른 조직하고는 다릅니다. 이탈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게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은 자원봉사 리더십은 센터나 시와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로서 내가 활동한다라고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드러나는 활동을 했을 때 이것이 어우러지는 상승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좀 느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집중적으로 밀착해서 만난 행사들을 치르다 보면요. 자기 형편, 자기 생각, 자기 힘든 거를 호소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고 그걸 다 이끌어주려고 리더일수록 봉사하고 하는 활동들이요. 재명을 나누고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원칙을 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할 때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곧 우리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자원봉사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자원봉사 저는 시간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돈을 버리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퀄리티 있는 봉사지. 그냥 대충 참여하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아까 봤던 것처럼 문화, 역사, 투어부터 교육 현장부터 발품 파는 것부터 행사 참여부터 하고 질 높은 통역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통역봉사단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언어적인 스킬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수준 높은, 질 높은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지루하셨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로 썼습니다. 속담입니다. Everything has beauty, but not everyone sees it. 모든 것은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모두가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거든요. 제가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고 열정이 찬란하고 직업 모든 게 다 찬란하고 또 우리를 찾아서 우리가 통역동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하거든요. 때로는 블러셔 한 장 들고 5시간, 6시간씩 서서 나눠줄 때도 있고 때로는 아까처럼 막 남의 전화 앞에 가서 통역도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의 일, 내 주변에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는 분이고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그렇고 결혼 이주민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감독관 혹은 무슨 경제적으로 뭐 영화 배우들이 와야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도요. 그분들의 필적 하나 충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아름다움은 없다.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늘 있고 하지만 그것을 누구마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대가를 바라고 어떻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